민주당의 대반격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국힘당 파산을 언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뉴스타파에서 목요일부터 시리즈로 대특종을 보도할 부분 즐거운 분석 보시고 윤두창의 운명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목요일 오후 5시에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할 텐데 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단 1차로 일단 공개합니다.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재구속하고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없어요? 이 안에? 윤석열 그 재구속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 공천 개입 그거 관련해서. 공천 개입. 예, 그것도 있고 경찰에서 먼저 선수 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뭐냐면 저희가 보도했었는데 그 강남의 화랑의 불법 선거사무소 그 경찰에서 그거.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거 크죠. 조금 전에 앉아있던 신용환 교수가 예.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그 그렇죠. 보도가 안 돼 있는데. 그거 만약에 예. 그 건이 되면 389억 내야 돼요. 397억. 397억인가? 397억.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2개가 되는데 불법 선거사무소도 있고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면 그 세비 그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 받고 그 네네. 대가로 공천 준 거 있잖아요.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정말 무섭잖아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냥 직도 잃고 출마도 못하고 뭐 굉장히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 보존금, 대선 선거 보존금 397억 원을 토해내서 반납해야 돼요. 무효이 되면. 본인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 무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그 혜택 대부분 사라지고 경호 정도 남아 있는데 경호도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이 사건이 별거 아닌 사건 같아도 초유의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대통령이 당선이 무효가 돼 버리면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아니었던 걸로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러면은 모든 게 사라지죠. 그렇죠. 근데 2가지 사건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재구속 뭐 할 사유는 너무 많은데 이것도 그냥 부르면 그 김영선 의원 공천 준 거 뭐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부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잖아요. 이미 지난해 대국민 담화에서 나 그런 거 모르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건 구속 사유가 되겠죠. 야, 이거 큰 건인데. 산단권을 계속 주목하셨는데 산단권도 크고 그다음에 화랑 있잖아요. 그때 네. 처음 나왔을 때는 화랑이 그렇게 큰 건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화랑은 큰 건입니다. 의외로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뭐 불법 국감이나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감이나 선거 기간에 사실은 그게 뭐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걸어서 정치 그렇죠. 생명을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말 몇 마디인데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불법적으로 한 행동이 명확히 증거가 남아 있는데 아시죠? 그 강남 화랑 부신 거 아시죠?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어요. 범죄 현장인데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예. 없애버렸어 지금. 그렇죠. 그 멀쩡한 사무실을 몇 층짜리를 없애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처음 공개했습니다만 전 이분들이 약간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든 게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명태균이 아이디어를 내고 김건희와 윤석열한테 보고를 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번 저희가 공개한 것은 김건희에게 이거는 이제 지금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방지법령 개정 준비해서 이거는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명령하는 카카오톡입니다. 준비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방지법을 개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뭐 비난 소지를 공격을 미리 방지했습니다라고 김건희에게 텔레그램으로 지금 나오죠. 여사님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려고 김영선 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 법안이 뭐냐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아니고 우리 법안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저 당시에 언론이 예를 들면 저 김영선 의원이 저걸 가지고 개정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김건희가 지시한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그 159명의 국민이 도심 한복판에서 숨을 거뒀는데 자기들 책임 돌아올까 봐. 그러고도 남을 잡았죠. 봉주 기자가 지금 이 PC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창원 산단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PC 있고요. 내일 이제 외장하드 2개가 또 이제 2개가 이제 추가로 포렌식 결과가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시간 문제고 이번 대선은 명태균의 시간인데 명태균 본인이 자기의 죄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폭로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의 죄를 다 부인하면서는 그거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감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래 갇혀 있어가지고. 근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증거들은 밖에 다 나와 있다.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 당선은 처음부터 무효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미지급, 제3의 불법 선거 캠프 등이 있었던 부분 등 국민의힘 자체를 괴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파산시킬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권 교체 즉시 검찰 손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날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이 입을 열면 국힘도 같이 망하니까 저렇게 윤석열을 아직도 챙기는 것인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상황인데 윤석열을 손절하는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번 큰 선거에서 국힘은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를 낼 것이고 저들은 자중질환으로 당이 또 쪼개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수층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이재명 대표 견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윤석열 기치를 내건 것입니다. 바라는 바는 다르나 극우 단체들이 돈을 위해 윤석열을 내건 것과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일까요? 이제 조만간 광화문 극우 집회와 상관없이 탄핵 이후 보수층의 윤석열 지지세가 쪼그라드는 순간 국민의힘은 안면을 바꿀 것입니다. 윤석열과 극우, 국민의힘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한데 묶여있지만 언제든 분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밌게 지켜보는 것은 검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 위에는 형사소추할 수 없지만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윤석열을 키워냈고 그동안 윤석열과 한몸으로 윤석열을 옹이해왔던 검찰이 언제까지 죽은 윤석열을 부여잡고 있을까 아주 재밌는 지점입니다. 우선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특검법도 다시 추진될 것입니다. 또 윤석열 관련 수사를 해야 할 이채 양명주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된 게 명태균 의혹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추가됩니다. 다만 현재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일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서 먼저 김건희 소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검찰은 특검 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시 검찰의 위상을 위해서도 수사의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사단처럼 검찰 내부에서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대로 움직일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가능하면 유시민 작가의 예언처럼 빠른 시간 안으로 새 정부가 검찰을 해체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